장대비가 쏟아지는 밤 현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청년.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친다. 젖은 체온이 서로에게 번진다. 정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잠깐만 서 있고 싶으세요? 청년의 물음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다. 빈냄새와 그의 체온이 뒤섞인다. 너 이런 거 장난 삼아 하는 거 아니지? 떨리는 목소리로 묻지만 청년은 얼굴을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인다. 한 번도 장난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숨결이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 그녀는 눈을 감아버린다.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현관 불빛이 켜지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며 급히 몸을 떼지만 입술 끝에 남은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청년의 눈빛은 말한다. 모든 게 시작됐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 한 번이 오늘 사연처럼 큰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저녁 햇살이 완전히 가라앉은 시간, 창밖으로는 이따금 자동차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조차 집안의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렸다. 주인공, 40을 넘어 쉰둘에 접어든 그녀는 여전히 또래들 사이에서 단정하고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지금처럼 스스로 옷매무새를 여러 번 확인하는 순간은 오래간만이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반찬을 담으며 깊은 숨을 고르려 애썼다. 단순히 아들이 친구를 데려오는 날일 뿐인데 이유 모를 긴장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았지만 뺨은 벌써 은근한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순간 심장이 불시에 2번, 3번 크게 뛰었다. 아들의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그 뒤에 겹쳐진 낯선 발소리는 이 집안의 공기를 단박에 흔들어 놓았다. 엄마, 친구 왔어. 아들의 목소리가 반갑게 울렸다. 현관에 서 있는 청년은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에 단정한 태도를 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조금 흘러내려 있었고 미묘하게 남아있는 비누 향기가 스쳐왔다.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떨림으로 흔들렸다. 단순한 예의에 불과한 미소였을지 모르지만 청년의 눈빛 속에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쩐지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시감, 동시에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생한 젊음이 밀려왔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피곤했죠?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떨려 나왔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가 순간 방한 공기를 밝히는 듯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지만 그녀는 청년의 눈길이 자신에게 머무는 시간이 유독 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식탁에 함께 앉았을 때 분위기는 겉보기에 평범했지만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아들이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그녀는 자꾸만 청년과 시선이 마주쳤다. 부드럽게 미소 짓다가도 눈길을 피하는 순간마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열기가 치밀었다. 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며 물방울이 손끝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청년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녀는 괜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재료로 한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단순한 칭찬인데도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 말을 들으며 묘하게 인정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이 자신에게 생각보다 크게 다가옴을 부정할 수 없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자 식탁에는 둘만 남았다. 순간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 했지만 청년의 목소리가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이상하게 낯선데도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일렁였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이건 단순한 예의일까? 아니면? 부엌 창문으로 불어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 공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비쳤다. 그녀는 한순간 눈을 마주치고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접시에 손을 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 그릇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작은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어색했지만 그 안엔 서로의 긴장을 깨는 묘한 안도감이 숨어 있었다. 청년은 짧게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아드님이 항상 자랑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따뜻하고 멋지신 분이라고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평소 아들이 쉽게 내뱉을 말이 아니었기에 그 순간은 더 크게 다가왔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공허함이 은근히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다. 이 감정,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가슴속에서 불안과 떨림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녀는 급히 그릇을 들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 뒤로 청년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밥 냄새가 남아 있었고 벽시계 초침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미 낯선 떨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어떤 길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오늘 밤 이 집의 공기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고기국에서 은은히 풍겨나오는 향, 갓 부친 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 무겁지 않은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단란한 가족의 저녁 식사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들은 여느 때처럼 숟가락을 들며 가볍게 말했다. 엄마, 우리 집밥은 역시 최고야. 내 친구도 이렇게 잘 먹는 건 처음일걸. 아들의 말에 청년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에요. 평소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으니 좀 어색할 정도네요. 그녀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청년의 눈빛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는 순간에도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자신을 향해 스쳤다. 때로는 아들을 보는 듯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은밀하게 자신에게 닿아 있었다. 그 시선을 의식할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국물이 살짝 흘러내렸고 재빨리 휴지로 닦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뺨에 번져오는 열기를 감출 수는 없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 매일 먹고 살면 공부도 잘 될 것 같아요. 청년은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아들은 호탕하게 웃으며 장난스레 대꾸했다. 그럼 매일 와서 얻어먹어. 엄마는 싫어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엄마. 아들의 농담 섞인 말에 그녀는 얼떨결에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어쩐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청년의 눈빛이 그 순간 다시 마주쳤기 때문이다. 평범한 농담 속에서조차 은밀한 긴장이 번졌다. 그녀의 내면은 복잡했다. 괜히 신경 쓰는 거야. 단순히 아들의 친구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청년의 태도는 분명 달랐다. 그의 몸짓 하나, 대사 하나가 묘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청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사실 이런 집밥 전 거의 기억이 없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늘 혼자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녀는 순간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졌다. 그 말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이 남의 일이 아닌 듯 마음을 파고들었다. 어쩐지 그저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청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 같은 모습이 겹쳐졌다. 그래도 이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덜 외롭겠죠? 그녀는 애써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네. 하지만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숟가락을 굴리듯 만지작거렸다. 그래도 이렇게 집에 오니까 참 이상해요. 편안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기분이에요. 순간 그녀는 대답을 잃었다. 청년의 말이 단순히 집밥이 그리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한 다른 암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며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식탁 위의 대화는 다시 평범해 보이는 주제로 이어졌다. 아들이 학교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자꾸만 청년의 옆모습을 의식했다. 웃을 때 살짝 움푹 패이는 보조개, 손등 위로 흘러내린 빗줄기, 식탁 위에서 가볍게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 모든 것이 불필요할 만큼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떨림은 대체 뭐지? 단순히 오랜만에 낯선 손님을 맞이한 설렘일까? 아니면 더 깊은? 불현듯 청년의 시선이 다시 그녀를 마주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무언의 신호는 분명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젓가락을 다시 들었다. 그러나 손끝이 조금 더 떨려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순간적으로 정적을 불러왔고 청년은 살짝 웃으며 말을 보탰다. 정말 맛있네요. 저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겉으로는 짧은 웃음으로만 반응했다. 아들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언제든 와. 엄마도 좋아하시지?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답을 하는 대신 물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그 찰나에도 청년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었다. 식탁 위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계속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설렘이 더욱 크게 요동쳤다. 이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변해가고 있었다. 식탁에 남은 음식의 온기가 아직 식지 않은 채 부엌에는 은은한 국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퍼져 있었다. 아들은 휴대폰이 울리자 무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엄마, 잠깐 방에서 과제 자료 좀 확인할게. 금방 올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긴장감은 아들도 눈치채지 못한 채였다.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식탁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방금까지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번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접시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더 크게 울려 퍼뜨렸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뭐, 그냥 평범한 집이죠. 특별할 건 없어요. 아니에요. 제겐 특별해요.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밤 냄새가 나는 집,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저는 늘 그게 그리웠거든요. 그녀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접시 위에 묻은 물기를 닦던 행주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결핍과 고백이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구나 다들 그런 그리움은 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잖아요. 친구도 있고. 네. 그런데 이상하죠? 청년은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오면 자꾸 편안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그녀의 숨결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말끝이 목에 걸려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손님의 예의일 뿐이야. 그렇다고 믿어야 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청년의 눈빛은 그것을 부정하듯 강렬하게 다가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 소리, 그리고 서로의 미세한 숨결이 한데 겹쳐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물컵을 들어 올렸다. 손끝이 떨려 물이 살짝 흔들렸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청년의 손이 부드럽게 물병을 건네며 그녀와 스쳤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체온.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호흡이 거칠어졌다. 청년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이상하네요. 왜인지 모르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난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잖니. 아니에요.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 더 깊은 눈빛을 보냈다. 그렇게만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녀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금지된 떨림이 차오르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 서로의 손이 다시 한번 스쳤다. 이번엔 우연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의자를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만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네요. 시간이 늦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을 담으려 애썼다. 청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말 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설거지통에 그릇을 옮기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시선 너머로 청년의 눈빛이 여전히 자신에게 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설거지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물방울이 튀어 손등을 적시자 그 따뜻한 체온이 다시금 떠올라 가슴이 흔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위험해. 절대 더 가까워지면 안 돼. 그러나 이미 심장은 배신하고 있었다. 아들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다가오자 그녀는 황급히 물기를 닦고 자리를 정리했다. 잠시 뒤 아들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자 청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 역시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은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떨림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부엌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났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잦아졌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학창 시절을 함께하는 동료쯤으로만 여기려 했으나 자꾸만 부딪히는 그 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식탁 위에서 나란히 놓인 그들의 손이 우연처럼 스치고 거실 소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마주친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청년은 여느 또래답게 활발하게 웃었지만 가끔씩 그 웃음 뒤로 숨겨진 눈빛은 분명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애써 눈길을 피하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돼. 이건 위험해. 난 아이의 어머니야. 절대로.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몸은 예민하게 반응했다. 청년이 다가올 때마다, 숨결이 가까워질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와 눈빛 속에 미묘한 떨림이 그녀를 흔들었다. 한 번은 부엌에서 그가 물컵을 집어들다 실수로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그녀는 전류가 흐르는 듯 몸이 굳었다. 놀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청년은 오히려 천천히 웃으며 낮게 말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녀는 애써 담담하게 대꾸했다. 괜찮아. 이런 일은 흔한 거니까. 그러나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렸고 스스로도 그 떨림을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청년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물컵을 들고 거실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조차도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식사 자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아들이 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청년은 그녀의 말을 유난히 경청했다. 작은 농담에도 길게 웃고 그녀가 건넨 반찬을 먹으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아들에게만 집중하려 했지만 공기 속 긴장은 더 짙어졌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둘만 남았다. 그녀는 부엌에 서서 접시를 정리했고 청년은 물을 마신다며 일부러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겹쳤다. 그녀는 서둘러 접시를 쌓으며 말했다. 이제 늦었네. 얼른 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접시를 받아들며 속삭였다.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투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놀라 당황한 듯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닌데 뭘. 그냥 어른이니까 그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목소리가 흐려졌다. 청년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되었다. 아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 그녀와 청년은 의도치 않게 단둘이 남곤 했다. 그때마다 작은 대화, 짧은 미소, 스치는 손길이 쌓여갔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럴수록 청년의 태도는 더 대담해졌다. 예전엔 조심스럽게 웃음으로 숨기던 시선이 이제는 은밀하게 오래 머물렀다. 평범한 말투 속에도 묘한 울림이 담겼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불안과 설렘 사이에서 흔들렸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녀는 청년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청년과 그녀만이
알고 있는 긴장감은 점점 짙어져 갔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집을 나서기 전 현관에서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난 알고 있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걸. 그녀의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다. 그 눈빛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을 느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가고 난 뒤 집안에는 이례적으로 고요가 찾아왔다. TV에서 흘러나오던 소리도 꺼져 있었고 부엌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바람만이 커튼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컵을 헹구고 있었지만 손끝은 자꾸만 덜덜 떨렸다. 청년의 시선이 등에 꽂혀 있다는 걸 너무도 선명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소리를 크게 내며 움직였다. 하지만 공기 속 긴장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시선이 등 뒤를 타고 목덜미로 기어 올라오는 듯 숨이 가빠졌다. 이상하네요. 청년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정적을 뚫고 흘러나왔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순한 존경이나 예의에서 비롯된 시선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으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청년은 한 발 다가섰다. 바닥이 가볍게 삐걱이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싱크대 모서리에 몸이 막혔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고백을 내뱉었다. 저 이 집에 오는 이유 사실은 아드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내려앉았다. 온몸의 혈액이 한꺼번에 끓어오르는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동시에 차갑게 식어가는 공포가 뒷덜미를 타고 흘렀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청년은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그녀의 눈 속을 파고들 듯 응시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저도 안 되는 줄 아는데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질 뻔했다. 급히 움켜쥐었지만 물이 흘러내려 손목을 적셨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물방울이 피부를 타고 흘러내리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며 마치 심장이 들킨 듯 숨이 막혔다. 그만해. 그녀는 낮게 잘라 말했다. 그런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난 너희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부당해도 꺾이지 않는 고집과 이미 한계를 넘어선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엉켜 도망쳐야만 했다. 급히 물기를 닦지도 못한 채 수건을 부엌에 던져두고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떨림이 커졌다. 거실 조명 아래로 나왔을 때조차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마치 다른 박질하듯 뛰는 심장이 여전히 그 청년의 말 한마디에 붙잡혀 있었다. 왜 그런 말을 한 거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몸은 이미 그와의 대화를 되새기고 있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놀라 돌아보니 청년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더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한 번 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진심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 묵혀온 외로움에 스며드는 금지된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다신 이런 말 하지 마. 제발. 그렇게 말하며 뒷걸음을 쳤다. 하지만 시선은 끝내 그를 놓지 못했다. 청년의 눈빛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그녀의 내면은 더 깊이 흔들렸다. 그녀는 마침내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다.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심장은 여전히 거실 한복판에 남아있는 듯 쿵쿵 울려댔다. 문을 닫는 순간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은 가빠르게 오르내렸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문 밖에서 더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지만 그의 고백은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눈가에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다. 두려움과 함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금기의 불꽃이 그 안에서 타올랐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엄마랑 우리 친구 잘 맞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찰떡인데? 순간 그녀의 손이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그 짧은 울림조차 그녀의 심장을 덜컥하게 했다. 얼굴은 애써 웃음을 유지했지만 안쪽에서는 피가 얼어붙는 듯 차갑게 굳어졌다. 그렇니?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억눌린 떨림이 분명하게 묻어나왔다. 청년은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들에게 보여주는 가벼운 웃음이 아니라 오직 그녀를 향한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빛은 잠시 아들을 향하는 듯 했지만 곧 은밀하게 그녀의 눈동자에 닿았다. 그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금기를 들킨 듯한 감각이 몸을 휘감았다. 안 돼. 지금은 아무것도 들켜선 안 돼. 식탁 위 공기는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은 너무 크게 뛰었고 숨소리마저 들킬까 조심스러웠다. 청년의 손이 무심한 듯 테이블 위를 스쳤다. 그의 손끝이 컵을 움직이는 순간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듯 가까워졌다. 그녀는 급히 손을 움켜쥐며 무릎 위로 감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청년의 시선이 그 동작에 깊게 머물렀고 그 안에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뜨거움이 스며 있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와인 한 잔 마셔서 그래? 아들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물컵을 들어 올렸다. 아니야, 그냥 좀 더워서 그래. 말끝이 흔들렸다. 청년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멈출 생각이 없어요.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만 눈길이 그에게 끌렸다. 억눌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전율이 가슴속을 스쳤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우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오직 청년과 자신 사이에 흐르는 침묵과 떨림만이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깐 부엌에 다녀올게.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지만 발걸음은 급했다. 그녀가 부엌으로 향하자 청년의 시선이 따라왔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낀 순간 그녀의 숨이
또 한 번 가빠졌다. 들킬까 두려운 긴장감은 숨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더는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프도록 두근거리지?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놀라 고개를 돌리자 청년이 문가에 서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 그녀의 긴장을 덜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위험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방금 아드님 말 그냥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죠? 그녀는 숨을 삼키며 대답하지 못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들킬 것 같았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단단히 맞잡고 청년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해야 했다. 넌 내 아들의 친구야. 절대 안 돼. 말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흘렀다. 그 말에 스스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지금은 단호함이 필요했다. 흔들린다면 모든 게 무너진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도 두려움도 없었다. 단단히 결심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려요. 왜냐면 지금 선을 긋는 건 결국 제 마음을 인정한다는 말이니까요. 그녀의 숨이 거칠어졌다. 안 돼.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등을 돌렸다. 식탁 위에 장과 접시가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손끝이 떨려 무엇 하나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만해.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묻어났다. 청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선 긋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나요? 지금도 두근거리는 심장, 떨리는 손 다 느껴져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도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넌 몰라. 난 내 엄마 같은 사람이고 이건 죄야. 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다가오지 마. 아니에요. 청년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건 핑계예요. 스스로를 묶어두려는 말일 뿐이에요. 사실은 외로우시잖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그 외로움 속에서 매일 숨죽이며 사셨잖아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을 찔린 듯한 통증이 일었다. 그 누구에게도 드러낸 적 없는 내면의 균열, 외로움의 그림자를 정확히 짚어낸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만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말은 힘을 잃고 허공에 흩어졌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닿지는 않았다. 그저 그녀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는 순간 눈빛으로만 간절함을 전했다. 저는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한 거예요.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단 하루라도 그냥 이렇게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이 거부의 눈물인지 흔들림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너 정말 왜 이러니?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도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입술은 부정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비는 멈출 기미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번져 보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젖은 머리칼을 털어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우산을 든 청년이 다가왔다. 늦으셨네요. 조용히 건네는 목소리. 우산 위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냥 기다리고 싶었어요. 청년은 짧게 대답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위험했다. 비를 피하기 위해 그는 우산을 조금 더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순간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물기 어린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들어가야지. 이러다 감기 걸려. 그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청년의 눈빛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반짝였다. 정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잠깐만 서 있고 싶으세요?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대답할 수 없었다. 차가운 빛냄새와 청년의 젖은 옷에서 스며 나오는 따뜻한 체온이 뒤섞여 코끝을 파고들었다. 손끝이 떨렸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우산 아래의 공간은 작았다. 숨소리가 섞이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두 사람만의 고백처럼 울려 퍼졌다. 너 이런 거 장난 삼아 하는 거 아니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청년은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얼굴과 얼굴이 가까워졌다. 빗물이 흘러내린 그의 뺨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스쳤다. 한 번도 장난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듯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그 순간 청년의 손끝이 살짝 그녀의 손등에 스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온기가 심장을 뒤흔들었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결국 눈을 감아버렸다. 숨결이 닿았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거리. 세상이 멈춘 듯 빗소리마저 멀어졌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안 돼. 지금 멈춰야 해. 하지만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청년의 숨결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순간 현관 불빛이 켜지며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청년은 눈빛만으로 답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모든 게 시작됐다는 듯. 그녀는 급히 몸을 떼며 속삭였다. 이제 들어가자. 그 순간에도 입술 끝에 남은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며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득 메웠다. 아들은 이미 방문을 닫고 잠들어 있었다. 남겨진 건 거실에 마주 앉은 그녀와 청년. 조명은 희미했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공간을 누르듯 비추고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겹쳐지며 하나로 길게 늘어졌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에는 긴장과 열기가 짙게 스며 있었다. 그녀는 무심한 척 컵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이미 마음을 들켜버리고 있었다. 청년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상하네요. 밖은 이렇게 차가운데 안은 더 뜨겁게 느껴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빗물에 젖은 청년의 머리칼에서 흘러내린 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물방울이 셔츠 깃을 적시며 사라져가는 순간 그녀의 시선도 따라 내려갔다.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젖었잖아, 추워질 거야. 그녀가 내뱉은 말은 걱정이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림으로 가득했다. 청년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다가섰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 순간이 더 뜨겁게 느껴져요.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움츠렸다. 도망치려 했지만 발끝은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청년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다. 젖은 온기와 함께 파고드는 차가움이 오히려 온몸을 전율케 했다. 그녀는 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청년은 더욱 단단히 감싸쥐었다. 눈빛이 엉켜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숨결이 겹치며 얼굴이 가까워졌다. 안 돼.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떨림이 배어 있었다. 넌 내 아들의 친구야. 이런 건 절대 용서될 수 없어. 청년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알아요. 하지만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떨림,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만하지 마. 제발. 그러나 말과는 달리 눈은 이미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의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차갑고 뜨거운 감각이 동시에 번져나갔고 그녀는 무너질 듯 눈을 감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그의 숨결이 귓가를 간지리며 속삭였다. 도망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의 비밀로 남기면 돼요.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일이 오면 후회할 거야. 그러나 그 순간 청년의 입술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숨결이 겹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결국 눈을 감아버렸다. 입술이 닿는 순간 심장이 폭발할 듯 요동쳤다. 떨리는 손끝이 허공을 헤매다 결국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청년은 그 손을 단단히 잡아 끌어안았다. 거센 빗소리가 창밖에서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 안의 세계는 오직 둘뿐이었다. 조명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포개지고 억눌렀던 감정은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졌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서로의 심장은 부딪히듯 뛰었다. 청년의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당겼고 그녀는 저항 대신 그의 품으로 몸을 맡겼다. 한순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억눌러온 세월, 남편과의 차갑던 시간,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파도처럼 떠올랐다. 그 공백을 메우듯 청년의 체온이 파고들었다. 침묵과 떨림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금기의 선을 넘었다. 거실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 발자국 소리마저도 숨막힐 만큼 크게 들렸다. 그녀는 두려움에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돌아가야 해, 멈춰야 해. 하지만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이끌리고 있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둘만의 공간으로 변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대신 두 사람의 숨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시트 위로 몸이 부딪히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희미한 조명 아래 얽힌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우린 끝장났어. 목소리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놓지 못하는 갈망이 배어 있었다. 청년은 숨결을 이어가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리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밤만큼은 시간조차 멈춘 듯했다. 두려움과 해방감, 죄책감과 쾌락이 한꺼번에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휘청였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다.
아침 햇살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커튼 틈새로 파고든 빗줄기가 방안을 가르며 뒤엉킨 시트와 흩어진 옷가지 위에 무심히 내려앉았다. 밤새 들끓었던 열기는 이미 사라지고 공기 속에는 오히려 무거운 정적만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한순간 모든 게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팔에 닿은 뜨거운 체온과 여전히 그의 향기를 머금은 공기가 그것이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웠다.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옆에 누운 청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전혀 후회하지 않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벌써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단단했다. 마치 이 순간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듯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선 어제와 달리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밤새 쏟아지던 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문턱에 서 있었다. 이건 실수였어. 그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다. 우린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아들의 친구인데 난 엄마인데. 그러나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강렬했다. 당신 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밤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녀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엔 후회와 불안, 그리고 이상하게도 놓치고 싶지 않은 따뜻함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멈춰야 해. 여기서 끝내야 해. 이건 금기야. 죄야. 그러나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너는 오랫동안 외로웠잖아. 누구도 내 진심을 들여다보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는 내 눈을 봐주었고 내 상처를 알아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맺혔다. 나 너무 무서워. 청년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감각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킬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더욱 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심장은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내 아들이 알게 되면 모르도록 지킬 겁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속일 순 없어. 그 말에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속이지 마세요. 지금 느낀 게 거짓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숨이 멎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젊음과 무모함이 뒤섞인 그 눈빛은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그녀가 갈망했던 진심 그 자체였다.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선 새들이 아침을 알리듯 지저귀었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이 순간 그녀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끝을 알면서도 걸어 들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동시에 그의 품으로 다시 몸을 기울였다. 우린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결연했다. 청년은 그런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아침 햇살은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오직 하나였다. 숨길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돌아올 수 없는 선택.
지금까지 사연 로망이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건네는 응원이 다시 여러분께 더 큰 복으로 돌아갈 거예요.